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팀웅보닝 2022년 8월 22일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세계적인 핵 사고 위협이에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쟁이 보여주는 수많은 위협과 전 세계로의 경제 타격이 어떤 것인지 편리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곤 해도 오늘날 이런 피해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리고 최근 핵 사고 위협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을 쏘겠다는 말로 인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미사일이 오고 가는 와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를 누군가가 노리고 있는 공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경우 핵사고가 어디까지 커질지 누구도 알 수 없어 위험천만하고 아슬아슬한 것이죠. 무슨 소리냐고요? 화면에 나타나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자포리자에는 인근의 도시와 함께 원자력 발전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예요. 세계적으로는 9번째로 발전량이 큰 원자력 발전소이기도 합니다. 총 6기의 원자로가 있어 약 60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죠. 이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는 침공받기 전까지 전체 전력의 5분의 1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엄청난 양의 발전이 이루어질 만큼 거대한 에너지를 다루는 원자력 발전소라는 점이죠. 문제는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자포리자는 2022년 8월 22일 기준 이 위치가 지난 3월부터 러시아 군대가 침공해서 장악하고 있는 상태고 사실상 러시아 군사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는 건데요. 즉 쉽게 말해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이 지역이 전쟁 지역이라는 뜻이죠. 원자로로부터 고작 200m 내 위치에 러시아의 군용 트럭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이 촬영 영상에 지난 3월 잡히기도 했습니다. 설마 폭발물 같은 게 원자로 근처에 있는 건 아니겠죠. 군사 무기라던지요. 아무튼 러시아는 현재 자포리자 지역을 장악하면서 본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던 우크라이나의 국영 원자력 발전 회사 에네르고 아톰에게 원자로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죠. 상대 국가의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열쇠를 주려고 하는 모습으로만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일반 국민들도 있을 텐데 말이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지난 3월부터 포격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격의 대상에는 이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포함되고 있죠. 참고로 지난 3월 2일에는 발전소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 주장으로는 1986년에 있었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참사보다 10배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도 했죠. 이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긴다면 말이에요. 네, 핵미사일만이 핵위협이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폭발시키면 그게 그대로 핵무기예요. 안전하게 운영되는 원자력 발전소요? 핵 방공호 아래에서 운영되는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라면 전쟁 중에는 꽤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핵무기죠. 그리고 8월 들어서 벌써 3차례나 포격 소식이 들려온 상황이에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포격하고 있는 주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월 20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원자력 발전소에 최소 4발의 포격을 가했고 심지어 포탄을 보면 155mm 포탄으로 중요한 것은 북다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가 사용하는 포탄이라고 주장했죠. 여기서 나토는 미국과 유럽 국가를 포함한 군사 동맹 기구입니다. 이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너희들 무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또 다른 소식으로는 이 원자력 발전소에 드론 공격도 감행되고 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드론에 폭탄을 장착한 다음 원자력 발전소에 뛰어들어 폭발하는 자폭형 드론을 사용해 공격하고 있다고 말해요. 러시아는 여기서 자신들이 이 드론 2대 중 한 대를 격추해서 막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3대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반면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러시아가 포격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를 다시 탈환하려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위협과 함께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애초에 자포리자는 아까 지도에서 보셨겠지만 우크라이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크라이나 피해가 더 크다는 판단일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유럽으로의 위협도 가할 수 있고 말이죠. 물론 둘의 주장은 현재 사실 확인이 힘든 상태입니다. 평화로운 나날들 사이에서 누군가 여행 가듯 들어가서 한번 들여다보면 그만인 확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1시간 넘은 통화를 통해서 중재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우려를 표하면서 중재를 자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는 여러가지 안전장치와 관련 훈련을 받은 1만여 명의 직원이 아직 남아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참사와 같은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쟁은 워낙 예외적인 상황이라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체르노빌 참사 같지는 않더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누출되는 방사선만으로도 유럽 지역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상태죠. 그리고 애초에 전쟁 상황이 고려된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외부에서 국제 원자력 기구와 같은 곳에서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지역이 괜찮은지 둘러보게 하는 데까지는
동의하고 있긴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기도 하죠. 다만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것도 외부 요인이 없다면 이런 사찰을 해도 된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어서 말만 동의할 뿐 실제 9월에 이런 사찰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지역을 완전히 비무장화시키지 않는다면, 즉 전쟁 무기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깥으로 꺼내서 위협, 폭발 위협 같은 것을 없애지 않는다면 문제인 것은 변치 않기도 하고 말이죠. 정리하자면 전쟁 중에는 수많은 위협이 발생하는데 그 안에는 직접적인 핵전쟁 외에도 그간 에너지를 공급하던 원자력 발전 시설이 핵 위협 시설로 변질되는 모습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별로 알고 싶지 않았지만 그걸 사실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8월에는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포격 위협이 3차례나 자포리자 원전에서 있었고 피해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유럽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핵 사고를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걱정하는 게 맞겠죠.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 덕분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